자, 황만근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죠? 물론, 뒷부분에 두고, 민 씨의 어떤 그 묘비명이죠. 그죠? 묘비명 성격에서는 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보통은 3인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시점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말 뭐라 그랬어? IMF죠? 90년대 말에 뭐해? IMF가 터졌을 때 농촌의 어떤 현실? 농가 부채가 엄청나서 그걸 갚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결국 채권단에 의해서 뭐 폐가망신 하든가 아니면 야반 도주를 하든가 그래서 농촌이 붕괴되는 현실을 갖다가 그려낸 겁니다. 이 지역은 말한 것처럼 공간적 배경은 신대리고요. 신대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만근산이고요. 그 이름에서 따온 게 바로 황만근이고요. 황만근은 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만근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 유복자라고 말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뭐해? 망근이가 사라진 걸 갖다가 아들이 이야기한 거고 그걸 민 씨가 어쨌든 마을회의에 붙였는데 마을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 정말 대수롭지 않다라는 걸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민 씨와 이장이 뭐 외적 갈등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뭐해? 이렇게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등등의 공방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뭐 내가 시킨 거니? 아니면 뭐해? 방침이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부터죠. 그죠? 자, 중략대부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갑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선은요. 조선에다 미시시고요. 조선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조자가 뭐야? 할아버지 조자, 할머니 조자인 거죠. 그죠? 손은 손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만근이 입장에서 써놓으세요. 만근이 입장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지칭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비린 합병으로 해주고요.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가로다 드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앞부분은 알겠는데 뒷부분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맥이 안 맞잖아, 그러면. 문장을 읽어봐. 이상하잖아. 이거 이상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편하게 그냥 가지? 앞에 봐봐. 비린 반찬이 없으면 비린 반찬에다 미치시고 뭐야 이거? 조선이 원하는 반찬이지. 맞잖아. 이 비린 반찬에는 뭐 육고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산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먹지를 않는다는 건 뭐야? 밥상에서 뭐 하겠어? 등 돌려 아니면 마주봐. 등 돌려야 맞는 거지. 근데 비린 반찬이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있는 거 반대 상황이잖아.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는 건 뭐야? 밥을 먹기 위해 밥상을 마주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안 그러면 둘 다 말이 안 되지. 비린 반찬이 없으면 등 돌리고, 비린 반찬이 있어도 등 돌리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만근이의 조선이, 만근이의 조선이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줌. 컴마 찍고요. 만근이의 소박한 성품과는 대조적인 인물. 컴마 찍고요. 하나 더 뭐요? 만근이가 죽게 되는 사건과 약간의 관련이 있음. 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비가 왔고 그 다음에 뭐해? 걸기대회에서 돌아올 수 있었겠지. 보다 빨리. 하지만 보다 조금 더 늦은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야? 이왕 군에 온 김에 뭐 하는 거예요? 읍내에 온 김에 조선의 비린 반찬을 사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좀 더 늦어졌던 거죠. 그것만 아니었다면, 뭐 거기에 빼앗긴 시간이 좀 덜했다면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동하는데 어두움이 덜 찾아왔겠지. 그랬다면 말하는 것이 뭐야? 지나가는 차들이 뭐 경운기를 제대로 보고 피할 수도 있었겠지.
이해가십니까? 아예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 예사라는 건 뭐야? 보통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흔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 하는 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잖아요. 네. 음, 음. 학교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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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건 주체가 없는데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근데 이건 지금 둘인지 하나인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뭐에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 돌아앉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그거는.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거 보면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라는 것은 뭐에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뭐에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한 끼에 두 번의 상을 차리는 일이 흔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한 것처럼 비린 반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에 비린 반찬이 없는 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부분에 보면 뭐에 조선의 성격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조선의 입맛이 까다로워라고 말하는 거 보면 조선의 성격이 뭐 한다는 거야? 동일한지 아니면 정반대인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에 보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다음 보세요. 황만근 앞에 가로해주고요. 황만근은 하루 일을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가로 달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가 만근이가 가족인 조선을 지극정성으로 챙겼음을 짐작이라고 써놓으세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이거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수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일단. 일을 하는 동안요,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뭐에 깨어 들어왔다. 거기 밑줄그세요. 거기 붕어서부터 방앗개비까지에다 밑줄그시고요. 뭐라고 써나? 비린 반찬의 종류라고 써놓으세요.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들도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에다 미치시고요. 자, 포정은요,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가축이나 돼지 따위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가축이나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이라고 써놓으세요. 또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답니다. 밑줄 보세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미치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만근이의 존재감이라고 쓰시고요.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함. 스스로 앞에 그러시고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삶의 지혜가,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요.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 꼴이 났대요. 어쩌다가 그가 만든 음식을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개탄을 하게 마련이었고 그리고 나서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미치세요. 희한할세 바보가 미치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만근이에게 갖는 편견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만 짓고요. 바보 같은 만근이가 만든 음식이 맛없을 거라 여기고 맛보지만 맛있는 것에 놀라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맛있는 것에 놀라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답니다. 그 앞에 그러시고요.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놓으세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를 통해 터득한 만근이의 능력이죠. 황만글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염습에다 비추시고요. 염습은 간단하게 그냥 쓰면 뭐에 장례 써놓으세요. 장례라고. 원래 염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뭐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몸에 마디를 갖다가 묶어놓는 여러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역에다 비추시고요. 산역은 뭐요? 시체를 매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장례의 어떤 뭐 차례겠죠, 그죠? 근데 산역은 보통 무덤을 파고 그다음 거기다가 관을 넣고 다시 산소를 좀 만들어주는 거. 남 앞에 오르시고요. 남이 꺼리는 일에는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역시 마을에서 만근이가 차지하는 역할입니다. 마을에서 만근이가 차지하는 역할. 컴마 찍고요. 굳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꼭 필요한 존재죠. 자, 똥구덩이를 파고요.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만근이가 동네 사람 누구보다도 많이 했대요. 마을의 길에 풀을 깎고요.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인 유래가 드문 일.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다 미치시고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그 신대리의 풍습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답니다. 동네 앞에 그러시고요.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고요. 그것에는요, 그런 일에는 뭐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동네 일인 경우 또는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지사가 따랐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지키고 거기 대가가 없거나 동네 일인 경우 보다 대가가 없거나 동네 일인 경우에다 밑줄으시고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놔? 만근이에 대한 대우 첫 번째라고 써놓으세요. 컴마 찍고 마을 공동의 일이라고 써놓으세요. 마을 공동의 일. 그 다음에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일인 일을 하는 경우에다 밑줄으시고요. 그 다음에 써놓으세요. 경운기 없이 하는 일. 컴마
만근이가 모자라기에 일당의 반만 지불, 불합리라고 써놓으세요. 불합리한 현실이죠.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 하는 경우 공치사 미치시고요. 자, 요거는 경운기로 제 몫을 하는 경우로 쓸데없는 이야기가 첨부라고 써놓으세요. 공치사가 따랐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마을에서 가로친 부분. 마을에서 만근이의 노역이란 건 노가다, 노역 종류에 따라 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설명한 거죠. 방근아 그러시고요.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적 없는 대처 읍내에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울 줄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게 바로 뭐요? 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경운기와 함께 일하고 제값을 받은 후 따르는 황제석의 공치사입니다. 황제석의 공치사. 자신들의 고마움을 강조시킨 거죠. 황만근 앞에 그러시고요. 황만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마다 때조차 번글거렸대요.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대요. 춤을 추듯이 흥겹게 가로다니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의 겸손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죠. 그 앞에 가르치고요. 그의 집에는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가로다 주시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정돈이 돼 있는 거야, 어지러운 거야? 표면적으로 보면 어지러운 거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야?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수선해 보일 수 있지만 만근 입장에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정돈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죠?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만근이의 꼼꼼하고 손재주 있는 모습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남들이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나 나름의 규칙과 질서가 짜여진 모습.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그러니까 만근이가 되게 바보 같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케어해주며 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만근산처럼요. 그 앞에 그러시고요.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답니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을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대요.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는 거죠. 가로 닫으시고요. 이 경운기도 마치 뭐하고 비슷해? 앞에 나온 연장들과 비슷하죠. 무슨 말이야? 초기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뒷부분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낡으니까 갈았죠. 하지만 엔진 부분이 있는 앞부분은 뭐 한다는 거야? 계속 고쳤었다는 거죠. 그럼 남들이 봤을 때 뭐 하다는 거야? 거의 고물이고 손도 못 대고 시동도 못 걸고 뭐에 몹쓸 물건이겠지. 하지만 망근이는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뭐 하는 거야? 시동도 걸고 고쳐도 쓰고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거지.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집에 있는 장비들도 뭐 하는 거야? 남들이 보기엔 무질서하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가로춤보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마을 사람들의 편견들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편견들과는 달리 망근이가 꼼꼼하고 정교한 성격의 인물임을 보여줌이라고 써놓으세요. 콤마 찍고요. 사람의 진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일수록 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입니다. 오랫동안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들이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눈에는 망근이가 바보로 보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히 누구 약간 오랫동안 봐오지 않은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야? 민씨겠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고 현명하고 뭐에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략 줄거리 마지막이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대회 미치시고요. 농민 걸기대회 요거는 90년대 말 시대적 배경 하나 쓰시고요. 마을 사람들은요,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고자 약속했대요. 황만근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라는 소신을 드러낸대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 소식이 끊겨버렸다는 거죠. 일주일 앞에 놓으시고요.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대요.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답니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죽음을 뭐로? 가르친 부분 한번 봐봐. 뭐로? 망근이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하나하나 돌아왔다는데 뭐하고 있어? 점점 길어지고 있지. 내용이. 뭐요? 점점 설명이 부가되고 디테일이잖아. 점층적이죠. 그죠?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죽음을 점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이 느낄 충격을 극대화하며 결말의 비극성을 강화라고 써놓으세요. 결말의 비극성을 강화. 경운기도 돌아왔답니다. 수레는 떼어내고요.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대요. 황만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요.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황만근, 황 선생에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를 높여 지칭하는 말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대조를 이룸. 어리석게 태어났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답니다. 신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 밑줄 긋고 써놓으세요.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죠.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예를 들면 음식 만드는 거, 아니면 포정해요,
아니면 아까 말한 산역이라든가 염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자, 돌아왔답니다. 하늘 앞에 놓으시고요.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되어서 알껍데기를 까주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마치 그죠? 망근이가 태어난 걸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착하고 은혜로운 성품은 하늘과 땅이 부여한 타고난 천성이라는 점을 강조. 그리하여 후년에는 미쳐보세요.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마을 사람들의 평가와 대조되는 구절. 콤마 치고요. 보통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부분이 아닌 삶의 지혜라고 써놓으세요. 삶의 지혜. 그러니까 남들 이해타산해서 돈 두드려서 뭐 하는 거야? 좀 더 이익을 이기적으로 얻으려는 그런 모습에는 지혜롭지 않았겠지만 그냥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는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대요.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부지런하고 근면했다에다 미치시고요. 이건 뭐요? 성격을 직접 제시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사람들 앞에 놓으시고요. 사람들이 빚만 남은 농사의 공연이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농사일에 이해타산적 측면을 부여하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주어진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했답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요.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을 시켰답니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이건 뭐 마을 사람들의 또 편견이고 인식일 수 있겠죠.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 이거 있었다.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는 건 굉장히 능숙했다는 거겠죠. 문중 앞에 놓으시고요. 문중 땅과 문중은 가문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땅이 없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남의 땅을 소작했다는 거겠죠. 그죠? 아니면 문중 땅이면 가문의 땅이라고 말한다면 뭐 넓게 보면 자신과 관련된 땅일 수도 있겠죠.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이익을 남기려는 욕심과 거리가 먼 만근이의 농사. 콤마 찍고요. 남들이 기피하는 땅을 맡아서 가꾸는 이타적 태도.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앞에 놓으시고요.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 말은요. 써놓으세요. 술을 마신 후 생리적 반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술을 적당히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 앞에 그러시고요.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가로다시고요. 이건 뭐 엄청나게 미화시킨 거죠. 그죠? 써놓으세요. 만근이에게 술은 단순히 유흥의 수단이 아닌 성실하고 낙천적으로 노동하며 살고자 했던 삶 그 자체임. 대단한 칭찬이고 대단한 미화죠. 어차피 묘비에 쓰는 건데. 선생 앞에 어르시고요.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으며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전부 다 빗댄 거죠. 사직은 미치우시고요. 사직 뭐요? 간단하게 쓰면 나라를 세울 때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지칭이라고 써놓으세요. 보통 그냥 나라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 사직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죠. 그 사직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헌주는 뭐요? 돈 바치면 뭐라 그래? 헌금. 그죠? 술 바치면 뭐라고 하는 거야? 헌주. 이런 얘기죠.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친 부분 뭐로서나 술을 좋아하는 만근이의 평소 성품을 이해하는 서술자. 술로 삶의 피로를 풀고 낙천적으로 일했던 모습. 전일에다 미치시고요. 전일이 바로 뭐야? 농민 궐기대회에 참여한 날이죠.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를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답니다. 가는 앞에 그러시고요.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고요. 말은 봄바람에 섞여서 먼지가 눈을 괴롭혔대요. 날은 추웠고요. 흐렸고 추웠으며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분 써놓으세요. 어려운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자 했던 만근이의 성격이죠. 군청까지 갔던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경운기에는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었고요.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미쳐보세요.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이것도 하나의 죽음의 원인이죠. 그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제 섞여서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추위가 몰려들었고 이것도 원인이죠.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대요. 어머니 앞에 하시고요.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가로 닫으시고요. 만근이의 효심. 더불어서 이것도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추운 날씨도 어쨌든 한몫한 거고, 물론 저 추위가 이전의 추위인 거고, 이따가 사고 났을 때도 추위가 오는 거죠.
그 추위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시간이 더 깊어졌으니까 밤이니까 뭐해? 더 추우면 더 추웠지 덜 춥지는 않겠죠? 근데 이미 지금 찾아가는 그 시간에도 추웠다는 거예요. 물론 저건 뒤에서 뭐 같은 맥락이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서 뭐에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뭐에 이 생선을 사는 거 비린 반찬도 문제가 있었겠죠. 몸을 녹인 선생은요 날 앞에 오르시고요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를 타고 뭐에 올라 집으로 향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자신을 기다리는 조손에게 저녁상을 차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효심이겠죠. 경운기에는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이것도 밑줄이시고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이것도 죽음의 원인이겠죠. 물론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고 사고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뭐 하는 거야. 같이 갈 사람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아무래도 같이 갈 사람이 있었다면 두 사람이 간다면 그래도 뭐 하겠어. 아무래도 지나다니는 차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을 수도 있겠죠. 또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운 거는 계속해서 뭐해 시간이 경과되면서 극심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한 거야. 또 조선의 뭐해 비린 반찬을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오다가 뭐 하는 거야? 뭐 뒤에 보면 이렇게 깜빡이 같은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CD 같은 것들 차에 트럭 같은데 뒤에 CD 같은 거 막 단 거 못 봤어? 밤에 이렇게 라이트를 비치면 그 CD가 반짝여서 뭔가 존재가 있다.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시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 안장 밑에다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그거 조명 같은 것들, 그죠? 어둠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고 사고를 당할 뻔했대요.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진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두워진 거죠. 결국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사고를 당한 거죠, 이게. 결국 앞에 어르시고요. 선생은요,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늦은 시각에 논 옆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기에 구해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인식. 선생은요,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 미치시고요. 땅의 젖이 바로 뭐요? 술을 비유한 거죠. 왜? 술은 어차피 뭐 곡식으로 만든 거니까 땅에서 났다고 생각한 거죠. 취하여 경운기 옆에 뭐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대요. 이 술을 마신 것도 바로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앞에 나온 추위. 아시겠죠? 추워서 술을 마신 거니까 그것도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웠다면 굳이 그저 여름 날씨였다면 술을 마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뭐 마셨다고 해도 뭐든 안 되겠어. 동사까지는 안 가겠죠. 그죠? 여름이었다면 그런 것도. 그러나 앞에 어르시고요.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고요.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망근이가 추위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동사했음을 보여줌.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아는 여러 가지 감탄사겠지만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죠? 난세 앞에 주시고요.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래요. 깔아다시고요. 난세는 당연히 살기 어려운 현실이겠죠. 그죠? 90년대 말에 IMF일 수도 있는 거고. 혹염 심한 더위죠? 폭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세의 혹염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살기 힘든 현실의 모습을 빗댄 거라고 봐야겠죠.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야? 그늘의 덕이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죠? 복숭아 곁에 복숭아 나무 곁에 이런 곁으로 일하는 시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복숭아 나무 곁에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안 간 거죠.
그런데 복숭아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늘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랍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의 이타적인 삶은 90년대 말 이기적인 세태에 맞서 공동체 의식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삶의 의식을 지탱해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인간이 한 명, 두 명 더 있으면 충분히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고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비루하지 미치시고요. 행동이나 성질이 허름하고 더럽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비루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 홀로 앞에 두시고요.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초지일관은 뭐야? 처음부터 끝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가로친 거 써놓으세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약속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만근이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 앞에 두시고요.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느냐?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의 뛰어난 인간성은 타고난 것이라는 서술자의 종합적인 평가죠. 서술자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단기 4330년 미치시고요. 이게 바로 뭐야? 서기로 하면 서기 1997년이죠. 5월 20날 5월 22일이었죠. 본디 묘지에 쓸 것, 즉 묘지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 말에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이쪽으세요. 남해인 민숭정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묘비명 서술자인 민씨라고 써놓으세요. 엎드려 쓰다라는 거죠. 자, 뒤에다가 코마 찍고 하나만 쓰세요. 뭐라고 써나? 묘비명의 형식을 차용한 효과. 첫 번째,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 부여. 두 번째, 만근이의 일생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집약적으로 평가. 세 번째,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냄. 네 번째, 만근이의 실종 및 죽음의 과정을